안녕하세요. 부자 오빠입니다.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. 사실상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, 바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날입니다. 사실상 연준의 금리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단단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일단 예측치는 2.9%포인트로 나와 있는데, 아무래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좋겠죠, 당연히.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다는 뜻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, 이거는 쉽게 말하면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는 거죠.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큰 것까지 넣어버리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한 달 동안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는데, 그것 때문에 CPI가 너무 높게 나와버리면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전체 CPI보다는 코어 CPI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, 일단은 예측치는 3.7%로 나와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아무래도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편하겠죠. 예측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게 또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,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도 많이 해보실 겁니다. 뭐 아니나 다를까 JP모건에서 5가지 증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. 솔직히 저는 귀찮아서 내용은 안 봤습니다. 왜냐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막말로 CPI를 미리 알 수 있나요? 예측치가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? 알 수 없죠. 미리 알 수 있다고 치고 만약에 예상치를 상회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나요? 물론 하락할 가능성이 높긴 하겠지만 100%는 아닙니다. 동시에 또 다른 대형 이슈가 터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, 호재가 아무리 많아도 폭락하는 날이 있고요, 악재가 아무리 많아도 폭등하는 날이 있습니다. 이유는 그냥 거기에 맞게 갖다 붙이면 그만이고요. 아니 대형 호재가 떴는데 왜 폭락했냐, 이게 말이 되냐, 선반영 됐어 라고 하면 그만입니다. 할 말이 없죠. 그럼 선반영이 몇 프로 된 건가요? 72%된 건가요? 뭐 93%가 된 건가요?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죠? 그리고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계산된 거죠?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예상치를 하회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역시 알 수 없고요. 예상치에 부합하면, 그러니까 예상치랑 똑같이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? 역시 알 수 없습니다. 그런데 이걸 뭐하러 따지고 있냐는 거죠.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. 정말 미리 따지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미리 알 수도 없고 미리 알 수 있다고 해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. 아,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구나. 아무래도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위로 튀든 아래로 튀든 변동성이 클 수 있어. 폭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.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현금을 내가 보유하고 있자. 여차하면 추가 매수하면 그만이니까.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. 반대로 폭등하면 어쩌지? 나는 현금 비중이 지금 70%인데 만약에 폭등하면 너무 배 아플 것 같은데? 그럼 CPI 발표하기 전에 조금 더 매수하면 될 거고요. 반대로 내가 지금 현금이 70%이긴 한데 폭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. 솔직히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것도 사실이고 왠지 오늘 떡락할 것 같아. 현금 70%도 불안해. 그러면 뭐 익절해서 현금을 더 확보하면 되겠죠. 아이,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어차피 길게 보면 우상향이잖아.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데 뭐하러 미리 대응을 해. 나는 지금 현금 10%밖에 안 되는데 하나도 안 불안해. 만약에 폭락하면 뭐 다음 달에 또 사고 다다음 달에 또 사고 다다다음 달에 또 사면 그만이지. 어차피 지금까지 모은 수량보다 앞으로 모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은데 뭐 굳이 나는 현금이 별로 없어도 쫄리지 않아. 그냥 뻑이면 그만이야,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면 됩니다. 간혹 댓글을 보면 뭐 누구는 그냥 존버하라고 하고, 누구는 뭐 전량 현금화 시키라고 하고, 누구는 일부 현금화 시키라고 하고, 다 말이 다른데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냐? 뭐 다 맞는 말이죠. 그냥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.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다, 모든 사람들의 대응 방법이 다 똑같다, 모든 사람들의 투자 종목이 다 똑같다, 이거 소름 끼치지 않나요? 더 이상합니다.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. 중요한 건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입니다. 내 돈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죠.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 따지는 건 아무 의미 없고요. 어차피 정답은 없고 아무도 미래를 모릅니다. 그러니까
그냥 본인 생각대로 상황에 맞게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. 나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하다.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난 불안해서 더 이상 못 참겠다. 폭락할 것 같다. 그럼 전량 매도하시면 되고요. 아니다. 어차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다. 난 그냥 무한 존버할 거다. 그럼 그냥 존버하시면 됩니다. 정답은 없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새롭게 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양비영님, 관세음 보살님, 박상우님 소중한 후원 해주셨는데요.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정말 인기 유튜버가 아닌 이상에는 조회 수익만으로는 채널을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.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